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에코프로 후속 2주식 다른 기업은 절대 못 따라올 1등 기술로 연평균 45% 성장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2023년도 또 다른 선물 하나 더 드리고 있죠. 2023년도 융화업종 자료집 무료 자료집을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급등을 덜한 종목권 아직 남아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나서 100% 200% 가까이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이외에도 아직 또 터져나올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해당된 종목들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영상이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급등한 데 일조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곧 이제 수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 정책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이제 곧 언제 4월 말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미국에서 초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특히나 이 미국이 3월 중 배터리 핵심 광물과 주요 부품 관련된 시행령을 수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게 유럽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시행령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정해지는 뉴스입니다. 이해되셨죠? 실제 이제 유럽에서도 비슷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EU 핵심 광물 구매 기관 신설 추진 내주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내주 미국과 친환경 산업욕적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을 초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명분은 비슷해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대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정책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지금 현재 신속 승인 허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죠. 광물 판매 기업 대상 탄소 발자국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친환경 정책이 덤으로 더해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다양한 법안의 혜택을 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2차 전지 시장에서 주도해서 급등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 기대감에 코스모화학이 연일 질주한 내용입니다. 코스모화학 주가는 한 달 새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폐배터리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스모화학의 호재로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죠. 코스모화학은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폐배터리 원료로부터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을 회수하는 공정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얘네가 급등한 에코프로가 급등한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에코프로도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수산화 리튬을 양극재로 만들고 양극재 지금 전구체에서 양극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요걸 해가지고 양극재 전구체하고 수산화 리튬을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든다. 그리고 양극재로 배터리를 만들겠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또다시 돌아와서 리사이클을 합니다.
리사이클을 통해서 또다시 수산화 리튬하고 전구체를 다시 만드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걸 보통 수직기어라 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핵심 원자재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게 되면서 과거부터 적극적인 전기차, 2차전지 광물들에 대한 계약을 맺어놨고 심지어는 이런 리사이클링,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2차전지 소재들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에코프로가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죠. 제가 최근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만 보더라도 코스모, 화학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왜 급등했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정책 때문에 공급망에 불안해졌고 이런 공급망을 안정화가 된 기업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심지어는 이 성일하이텍 이런 기업들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당 이슈가 결국에는 3월 달에 다 공개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4월에 가시긴 하시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부분들도 결국 배터리 핵심 광물 주요 부품 관련 시행령 발표도 결국 3월 중에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변화도 결국 3월 중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핵심 광물법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에 공개가 되죠. 자, 그럼 모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요 요인이 재료가 소멸하게 됩니다. 재료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움직임이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상승폭이 좀 멈추고 횡보 정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답은 몰라요. 뭐 신만이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끝났을 때 이 원자재 핵심 광물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끝났을 때 다음 올라갈 주식은 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해당 이슈가 끝나면 다음 주목할 만한 이슈는 우리가 되돌아보자고요. 우리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갔죠? 양극재 많이 올라갔습니다. 양극재를 하이니켈, 하이니켈로 만들자. 니켈 비중을 올리자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전액을 전고체로 만들자. 액체인데 이걸 고체로 만들어서 안정화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막도 빠지면서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근데 아직 덜 올라간 섹터를 생각해 보면요. 요거일 것 같아요. 음극재 관련된 재료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최근에 여러분들 그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비싼 원료인 코발트, 안정화의 핵심이 되는 코발트를 빼고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발트가 빠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때 떨어진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담고 있는 이 케이스가 단단해질 필요도 있겠고요. 혹은 이 안에서 양극재 안에서 이렇게 양극재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보통 건물에 뼈대를 세우듯이 이렇게 뼈대를 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기술을 보통 어떤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하냐? 우리는 요즘에 바로 탄소 나노 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탄소 나노 튜브란 무엇이냐? 탄소 6개가 육각형을 이룬 흑연면이고요. 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 사슬입니다. 기계적인 강도가 철보다 1100배가량 뛰어나면서도 구리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전도수를 가지고 있다. 높은 열 전도율을 지니고 있으며 분자 사슬이 말려 있는 구조에 따라 금속도는 반도체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세라믹 페인트, 코팅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 열 전도도 괜찮고 심지어는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배 가량 강력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의 안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이게 어디에도 많이 들어가냐면 양극재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음극재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특히나 많이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 기술이 이 소재가 어디도 사용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케이스를 감싸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결국에는 에너지를 많이 저장물 품을 수 있게 하면은 단점이 뭐라고요? 안정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안정도를 바로 이 탄소 나노 튜브, 이 그래핀 기술로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방향성이 요즘의 배터리 시대의 핵심 성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 높인다. 실리콘 음극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혹은 탄소 이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된다. 특히나 음극재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 설명드렸죠. 실리콘 덩어리를 탄소층이나 탄소 나노튜브 등으로 감싸 팽창의 문제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층이나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가 통하는 소재고요. 탄소막으로 실리콘 입자를 감싸주면 내부 실리콘에 일부 손상이 생기더라도 탄소막이 형태를 보존해주는 데다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큰 균열이 없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을 이렇게 감싸주겠다라고 하죠. 요즘에는 흑연이 들어가는데 이 실리콘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실리콘이 팽창하고 지금 수축이 굉장히 커서 특히나 팽창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이 팽창을 할 때 안전하게 가둬줄 게 필요한데 이걸 바로 그래핀 기술을 통해서 바로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화를 꾀하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탄소 나노 튜브가 중요한 기술로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제가 워낙에 많이 공개해드렸죠.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은 제가 어디부터 말씀드렸냐면 제가 뭐 최저가부터 말씀드려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타이밍, 요때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나노신소재 괜찮다, 더 갈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고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고가까지 40%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기업이 워낙에 좋기 때문인데요. 탄소 나노 튜브 활용 가치가 연일 높아지고 있어 2차전지 배터리 안정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금 나노신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생산 약 4만 톤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종목을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공개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제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국내 최초로 CNT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제이오는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해 증설에 나선다며 지금 현재 상용화 중인 다중벽 CNT는 기존 1000톤에서 2025년도 5000톤으로 증설, 소수벽 CNT는 10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한다고 합니다.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전체용 CNT 수요는 연평균 4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말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보셨듯이 지금 나노신소재가 만드는 거하고요. 사실 제이오가 만드는 건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똑같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제이오가 너무 독보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려요. 왜 그런 거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탄소 나노튜브가 너무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로 음극재에 넣을 수도 있고 양극재에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넣어 놓을 수만도 있고
심지어 음극재를 감쌀 수도 있고 양극재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로 감싸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찌 됐든 다양한 것들을 대체할 수도 있고 어디든 들어가면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예요. 너무 활용 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한 가지 탄소 나노튜브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탄소 나노튜브 CNT를 생산한다고 하면 한 가지 그냥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된다가 아니라 각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탄소 나노튜브가 생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는 양극재가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를 잘 만들고 어떤 기업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를 잘 만들고 혹은 어떤 기업은 이렇게 감싸주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해당 시장에 누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가 1등을 할지 아직은 뭐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1등 할지는 아직 결정이 좀 덜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좀 덜 반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미 나노신 소재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사셨을 것 같고요. 제이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아직 덜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이오라는 종목 요런 종목들을 이번에 만약에 2차전지가 3월 이후로 조금씩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나온다면 요런 기업을 다시 저가에서 매집해 보는 것도 다음 배터리의 혁신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평소보다 말을 좀 전다라고 표현하나요? 혹은 버벅거린다고 표현하나요? 그죠? 뭐 둘 다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제가 뭐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잘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성일 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세비캠, 그 이후에 코스모, 그 이후에 지속돼서 나노까지 해서 전부 다 웬만한 기업들은 죄다 급등하다 보니까 뭐 저 또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워낙에 2차전지 시장이 좋았다라고 표현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죠?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겠지만 생겨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종목을 제시해 드렸을 때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해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무언가 시장에 모두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로 수익을 냈다라고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시점이죠. 항상 이럴 때는 신규 편입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규 편입하시는 거 만약에 하시더라도 조금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액만 하시고 언제든지 조정받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에 좀 설명이 조금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말을 하게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께 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린다 설명드렸죠. 뭐 유망업종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바로 어디에 접속하시면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무료 회원가입에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아이디 자주 까먹으시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사용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하시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무료 급등 추천조에 가보시면 2023년 2배 급등 후보조 총정리 있습니다. 요 정보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가 보여드린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뽑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은 어땠고 오늘 증시 주요 지표들은 어땠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 의견들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어떤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할 수 있는지까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자료 매일 8시 30분 아침에 올라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부주 포착자라고 해서 오늘 장이 마감한 다음에 가장 크게 주목받았었던 이슈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말 높은 확률이라는 건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하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